중국 히토류.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많이 본 뉴스의 5번째 주기율표 제국의 역습 중국 광물 독점 전략 신의 한 수가 됐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한 과학연구원의 젊은 분이 쓰셨네요. 너무 기사가 편향적이라 가지고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럼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그냥 조르면 미국이 항복할 건데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여기에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게 좀 젊은 분 같습니다. 학예하고 얼마 안 되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무역 협상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학정책연구원의 박사는 중국이 미국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글쎄 그게 그렇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독점 공급하는 자원이란 미국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원소 세계의 약 30%의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고 중국이 주기율표의 제국이다. 중국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하기에는 미국이 꼼짝할 수 없다. 트럼프는 중국과 벌리는 관세 포커 게임에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끌수록 미국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젊은 박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글을 쓴 겁니다. 중기술의 미래는 중국의 전략 자원에 저당 잡혀 있는 셈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친중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글을 자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독자들 여러분들 전문가 주장을 요즘 독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야 조선일보 너희들은 좀 사실 좀 확인해서 글을 좀 쓰라. 왜 그렇게 글을 그따위로 쓰냐. 기사는 중국에만 히토류가 매장된 것처럼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걸까. 중국에서 히토류가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채굴보다 더러운 정제 농축 과정에 발생한 인민에 대한 이렇게 이런 비판하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 연구원 분이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아요. 이자는 뭐야 중국 간첩이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의 희망사항 히토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널려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젊은 박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일보 조선경제 전체 기사는 오이고 조선경제는 일면 톱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인가 했더만은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러니까 아마 학위 마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 안 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중국의 히토류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이야기. 중국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협박하면은 세계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히토류는 희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쓸 때 그것만 검색해 보면 그대로 나올 건데 지질학적 희소성보다는 그냥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거죠. 중국의 지배력은 인건비가 낮고 환경 규제가 미흡하고 정제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로 만들면은 다른 출구들을 다른 나라들이 많이 찾아내고 캐나다,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히토류 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단기적 압박 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름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그런데 뭐 중국이 절대적으로 뭡니까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 안 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무기화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젊은 여러분들 학자분도 좀 무책임하다는 것이 AI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히토류 무기화가 불가능하는 이유. 일단 다른 나라에도 많이 매장이 돼 있는 겁니다. 중국 외 지역에 상당한 매장량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중국에만 여러분들 집중돼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 다 나올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히토류를 무기화가 실패한 역사적 사례도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등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주장을 펼칠 때는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중국의 수출 제한은 히토류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되면
가격 상승이 미미하고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들 중국의 입장에 대응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단기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대체 공급망 개방을 촉진하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그냥 막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강한 주장을 펼치려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문제가 많고 수준들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중국이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